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6군데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조지아주에서만 동률이라는 블룸버그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팍스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3포인트 앞섰고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3포인트 뒤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경제에 있어 트럼프에게 뒤처졌던 지지율을 해리스 후보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문가 지지를 등에 업은 해리스 후보는 오늘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하던 입장을 바꿔서 오늘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젤렌스키를 만난 뒤에는 하루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던 말을 바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번엔 10만 달러짜리 트럼프 시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성경에서 운동화, 시계까지 팔고 아들들과는 암호화폐 회사를 차렸으며 와이프는 수십만 달러를 받고 동성애자 권리보호단체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런 트럼프 후보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선거 유세를 하면 지지자들은 아무렴 그렇지 말고라면서 박수를 칩니다. 남편이 10만 달러짜리 시계를 팔던 어제 트럼프의 와이프 멜라니아는 팍스와 인터뷰에서 본인의 책 홍보를 하던 중에 미국인들이 생활 필수품조차 살 수가 없으니 남편이 재선되는 게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크게 성장한 뉴스맥스가 거짓 뉴스를 유포한 혐의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팍스와 원아메리카 네트워크가 가짜뉴스 유포 소송에서 합의한 것과 똑같은 항복 선언입니다. 뉴스맥스, 팍스,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모두 또 다른 가짜뉴스 유포 혐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의 연방 기소는 뉴욕시에는 슬픔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시속 14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 헬렌이 플로리다주에서 사망자를 내고 지금 조지아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조지아, 엘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2,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로 1, 4분기보다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십니까? 9시 35분경 계산해 드립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UN 연설에서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으로 며칠 사이 죄 없는 레바논 시민 7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아직 물론 부질없지 않고 확실하게 고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부질없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6군데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조지아주에서만 동률이라는 블룸버그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는 이 여론조사와 함께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먼저 그 블룸버그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 네바다에서는 7%포인트나 앞섭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질없어요? 많은 매체에서는 또 네바다주에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동률이라고 하거나 네바다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펜실베니아주에서도 5%포인트 해리스 후보가 앞서갑니다. 그럼 5%, 7% 정도 되면은 이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 이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지면 이제 그렇게 굳혀지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네바다에서 7%포인트나 앞선다 하는 건 처음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도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고 5%포인트 앞선다고 이건 정말 지진이 일어났어 하더니 이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3%포인트 앞섭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의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며칠 전에 높았었던 그 트럼프 후보에 높아졌었던 것 거의 다 깎아먹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미시건주에서도 3%포인트 앞서갔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역시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 우위입니다. 오로지 조지아주에서만 트럼프와 해리스가 동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3자 후보를 추가를 하면은 더 해리스가 유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항상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가 이민 국경, 또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게 낙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결국은 다 합쳐져서 총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9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6,165명이나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제법 크게 잡았네요. 3.4%포인트.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어제부터 이 코리안 퍼레이드를 포함한 큰 축제가 열렸지만 라스베가스의 필리피노 아메리칸도 이달이 뭐 필리피노 아메리칸을 위한 달이기도 하고 큰 축제가 있다면서요. 해리스 후보가 광고를 이만저만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한번 지나가는 택시 한번 보세요. 버스도 보십시오. 빌보드에도 필리피노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해서 해리스 후보 측에서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피노이 프라이드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에 맞춰서 광고를 하는 거고 네바다가 그 에이션 아메리칸이 많죠. 한 10% 정도 되니까 전국의 에이션 아메리칸이 6%에서 6.5%라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필리피노 아메리칸이 제일 많으니까 해리스 후보도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네바다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었고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종사자의 필리피노 아메리칸이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간호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그 포커스를 맞춘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팍스에 어젯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조지아주에서 해리스가 이긴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이게 시에나 칼리지와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를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조지아주에서 4%포인트 트럼프가 앞서고 애리조나에서 5%포인트 앞서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포인트 앞선다. 이랬는데 이거 다 뒤집혀서 뭐 조지아주에서도 한 2% 앞서고요. 애리조나에서도 3%인가 2%. 노스캐롤라이나는 동률. 어젯밤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팍스입니다. 이건. 팍스인데 조지아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51% 대 48%로 3%포인트 앞서갑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중간층을 위해서 누가 이 미들 클래스를 위해서 더 일할 것 같으냐 하는 데서 차이가 많이 나서 52대 45 해리스 후보가 훨씬 앞서가는 거죠. 7%포인트. 그런데 팍스 여론조사 결과는 애리조나에서는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3%포인트 차이로 앞서간답니다. 이건 지난달에는 해리스가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애리조나주에서 1%포인트 앞섰거든요. 이 여론조사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뭐 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오차 범위는 3%로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0.4% 이긴다.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0.9% 이긴다. 이건 이제 더 힐은 보도 내용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적으로 트럼프에게 조금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 HQ 그 헤드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합주 7군데 가운데서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9명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학 구도로 볼 때 펜실베니아를 갖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따라서 아니야. 이거 뭐 잘하면 조지아가 제일 중요할 수 있어. 노스캐롤라이나가 중요할 수 있어. 이 세 군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아직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정말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겨야지만 돼요.
그런데 또 뭐 해리스 후보는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물론 블루월 3군데 다 이기고 한 표만 더 네브라스카에서 선거인단 한 표만 더 가져가면은 당선이 다른 경합주에서 다 져도 되지만 이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가 머스트 윈인 겁니다. 조지아도 머스트 윈이고 노스캐롤라이나도 머스트 윈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 분석가에 따라서 다 이력을 달리 보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100% 펜실베니아만이 제일 중요하다. 펜실베니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펜실베니아만 정말 중요하다. 뭐 조지아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석하는 분석표를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요. 한 12가지 간단히 말해서도 12가지 정도의 그 승부수에 지금 그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좁혀져야지만 이게 승기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무리 해리스 후보가 유리하답니다. 뭐 6군데서나 이기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도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그런 지지율도 있었어도 아직은 어느 후보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민과 경제가 사실은 떨어진 것 같지만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딱 붙어 있죠. 이민하면 뭐 범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일자리를 뺏어간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그런데 이 경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면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변덕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변덕스럽지 않은 해리스라기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에 정책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위험해. 해리스 후보가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적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니 탓이야. 지난 3년 반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리스 후보는 그림자였습니다. 바이든의 그림자. 물론 중요하지만 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리스 후보의 경제가 잘했어 잘못했어를 참 말하기가 애매한데 트럼프 후보는 변덕이 심해. 이거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파이낸셜 그쪽 섹터에서 제일 좀 심각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간파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뭐 심지어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팍스에서조차도 이 경제에 대한 지지율 격차를 많이 줄여가고 있네 라고 하고 이게 이민과 또 딱 연결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그냥 트럼프 후보가 다 내보낸다고 한다고 한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 여러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실 때 뭐 아니면 뭐 뭔가 집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수영장 청소 등등 전부 올라갑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인상입니다. 왜? 사회에는 항상 필요악이라는 게 있고 물론 뭐 불법 체류자들을 다 필요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미국은요 불법 체류자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도 말만 그렇게 하지 불법 체류자 없이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강하게 지지하고 공화당 광고주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조차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저렇게 단속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해리스 후보가 캠페인을 하면서 처음부터 국경에 가지 않잖아요. 어느 시점이 돼서 그래 경제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한다고 이참에 가서 하고 오늘 이제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할 말이 있죠. 3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거길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민과 이 그 불법 체류자 문제 이 경제 문제는 연결이 된다는 거. 불법 체류자 다 쫓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다 색출해낼 겁니까? 도어 투 도어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찾아낸다고 하는데 1,1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트럼프의 말입니다. 어떤 앵커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불가능할 뿐더러 돈을 의회에서 그거 찾아다니라고 줄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그리하여 그거 다 찾아내서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물건들이 다 비싸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그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체류자 문제는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건 합법 체류자건 미국의 백본으로 일을 해왔잖아요. 경제에선.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틈새 시장이다 하고 불만하지 않고 해왔었던 거잖아요. 세금도 다 냅니다. 돈 받으면. 아무튼 그리하여 오늘 그 해리스 후보는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게 큰 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 타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 유세에서도 뭐 말하자면 왜 휴전을 하지 않느냐, 땅을 다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그건 이제 해리스의 표현을 빌자면 항복하라는 것이잖아요. 쳐들어온 그 침략자에게 항복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순전히 해리스와 바이든의 책임이다. 왜 미국 돈을 계속 거기다가 가져다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던 트럼프가 그리고 안 만난다고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만나는 것도 본인에게 만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후보가 만났겠죠. 그런데 그 전날까지 했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저건 진정성 있게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말은 젤렌스키가 다 했습니다. 그 트럼프 타워 앞에서. 그리고 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뉴스는 되지 않고, 뭐 어제도 그랬는데요. 이 미국 그 군인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크라이나 땅에 보낼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절대로 미군 지상군 안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인기가 없는데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그렇게 보냅니까? 여러 전쟁에서 해봐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해봐서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튼 했고요. 미국 부모는 바다 건너서 자녀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8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두 사람을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미국이 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폭탄,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터리 같은 것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그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직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바쁜 후보와 후보의 와이프의 움직임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투표하실 때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께 어떤 그 이슈가 될지 이슈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 바쁜 통에 어제 무슨 뭐 그 뉴욕에서 그 사업 사기 그 케이스에 관해서 뭐 4억 5천만 달러 정도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거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이자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거 항소하는 재판이 있었고, 그 법정에서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보내고 어제 무척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시계를 파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계를 파는데, 그 시계가 가장 싼 시계가 499달러고 최고 가격이 1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무슨 트럼프 무슨 뭐 시계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트럼프 후보가 직접 시계팔이를 하는 것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8캐럿 골드 스타일 세 종류인데 뭐 200g의 금과 뭐 122개의 뭐 다이아몬드가 거기 박혀 있대요. 다이아몬드가 정말 많아요. 저는 금을 좋아해요.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우리 모두 그렇죠. 뭐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겁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이거 금방 다 팔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그 팔로워에게 글로써도 홍보를 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세요. 금방 팔릴 거예요. 하는 트럼프의 음성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바쁜 통에 이렇게 시계 장사를 하는 트럼프 대선 후보입니다. My new Trump watches. We're doing quite a number with watches, and the quality to me is very important. The Trump Victory Tourbillon. This isn't just any watch. It's one of the best watches made. It's a tourbillon watch with almost 200 grams of gold and more than 100 real diamonds. That's a lot of diamonds. I love gold. I love diamonds. We all do. Only 147 of these extraordinary watches will ever exist in the world, and owning one puts you in a very exclusive club. I have watch number one, and I'm going to keep it. It's mine, and that's the way I want to have it. Each watch is numbered and extremely rare, a true collector's item, and it includes a personal letter signed by me. Get your Trump watch right now. Go to gettrumpwatches.com. It's Trump time. 투표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트럼프 후보의 얘기입니다. 뭐 들어보신 것처럼 한정판이라고 하네요. 147개. 여기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남편이 또 10만 달러짜리 그 시계를 이렇게 열심히 어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죠. 남편의 선거 유세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또 책을 냈습니다. 책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요즘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누드 모델한 게 어때서 예술인데 뭐 이런 식으로요.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다가 어제는 이제 가장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Fox and Friend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책 홍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그 본인의 남편을 홍보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불법 이민 이런 것 없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 필수품을 사는 것조차도 없다. 생활 필수품을 살 수조차도 없다. 이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어제 한 얘기거든요. People are not able to buy usual necessities for the families. It's very hard to see, and an economy, inflation is high. 네. 남편은 10만 달러짜리 시계 팔라고 할 때 와이프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라가 고통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리더십이 약해서 국경도 오픈됐고 위험하고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지 11월 5일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결정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사실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부모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그 최인 이민, 가족 이민, 가족 이민을 최인 이민이라고 말을 하죠.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본인과 본인 가족이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는 뭐 트럼프 자신도 그 트럼프의 무슨 골프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뭐 포도밭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전부 불법 체류자 또 합법 체류자들이 함께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싼 임금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식구들의 생활 필수품도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내 책 좀 사세요. 내가 만든 600달러짜리 목걸이도 사세요. 또 크리스마스 장식도 만들었습니다. 빨리 사세요. 이게 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대통령을 선출할 때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죠.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그리고 뭐 부시 뭐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다 책 쓰고 연설해서 돈 벌잖아.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직자들이 그러나 공직에 있을 때는 안 하죠. 공직을 떠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연설료로 그거는 거지와 마찬가지처럼 가난했었던 거의 부자들 사이에서 볼 때는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부통령 끝내고 나서야 책 쓰고 책 팔아서 집도 뭐 제대로 마련할 수 있었고 수리도 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다른 오바마나 미셸 오바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선거철에 선거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부가 뭐 아들들도 암호화폐 회사 아버지와 같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물건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일들은 미국의 그 민주주의,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 미국에서는 참 저는 수십 년 선거 방송을 하지만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 어제 슬프셨습니까? 우리 도시의 시장인데 뭐 뇌물, 공모,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오늘 아직은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끝까지 가면 그 민주당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잠시 뒤에 또 플로리다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심지어 이제 버지니아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요. 허리케인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그 뉴욕 시장의 연방 5개 혐의로 기소된 것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데일리 뉴스, 뉴욕 데일리 뉴스죠. 뇌물, 사기, 음모 아주 이렇게 크게 써서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 얼굴 그려져 있네요. 뉴욕 포스트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일면 전면에 완전히 야 이거는 대형 절도 오토만 왜냐하면 터키 트리키에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그냥 그대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터키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서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나라의 고유 명사를 그 부르는 것은 또 부르는 사람의 어떤 그 권한이니까요. 오트만 제국 해서 이렇게 터키 왜 터키냐? 터키랑 연관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뭐 뉴욕 타임스도 월스트리트저널도 어제보다 더 자세히 이 내용과 아니면은 허리케인이든지가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 뉴스입니다. 이 에릭 아담스라는 뉴욕 시장이요. 뉴욕 최초의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도 거의 900만 명 정도는 되잖아요. 인구가 시인데도 도시인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가 한 400만 명인데 뉴욕시가 아주 빡빡하게 사람들이 몰려 살고 일하고 있으니까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900만 명 정도 되는 뉴욕시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유색 인종으로서는 처음 시장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전에 뭐 마이클 블룸버그라든가 아니면 무슨 또 누구죠? 뭐 루디 줄리아니도 어제 무슨 변호사 자격증 같은 거 또 하나 박탈당한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 가짜로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쭉 백인 남성이 많았었는데 5살 때 그 5살 때입니다. 15살 때 아닌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경찰에 잡혀서 이 에릭 아담스가 블랙이라는 그 이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스토리가 되니까 15살이죠. 네, 15살 때 경찰에 잡혀서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경관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경관이 돼서 경찰국장까지 갔죠.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이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뭐 공지하지 않고 뭐 몇십만 달러 몇백만 그 연방 대법관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크게 해 드셨네요. 이거 보니까 물론 이 사람은 선거 자금 불법 모금하고 이런 건 있지만 10년 이상 이 공개하지 않고 아주 부자 터키 오트만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어떤 신문이 터키 사업가 그리고 최소한 지금 증거로 확증할 수 있는 게 검사 측에서 터키 정부 관계자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터키 항공이 100% 터키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 국영이랍니다. 그래서 터키 항공에서 비즈니스 항공편 그리고 이제 아주 뭐 막 비싼 호텔 같은 것 이렇게 하고 그럼 적어도 어제 제가 궁금했던 게 터키에서 뭐를 해줬다는 거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2021년도에 뉴욕 소방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에 있는 터키 영사관이요. 건물에 뭔가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영사관이고 뭐고 우리는 소방국이고 미국은 미국 그 각 부서가 알아서 하니까 그걸 뭔가를 안 해주니까 이 터키 그 관계자가 당신은 우리에게 받은 게 있잖아. 그럼 당신도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게 있지? 했을 때 I know 하고 뭐 시인을 한 그런 뭐 텍스트 같은 것 들이 다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수없이 터키 항공을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아주 조금만 돈 내고 비싼 티켓 같은 거 뭐 터키뿐만이 아니라 이제 휴가 때 여행 갈 때 이스탄불은 물론이고요. 아프리카, 중국, 프랑스, 인도로 가는 동안 이제 다 뭐 터키 항공을 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에릭 아담스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이걸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뇌물을 받고 또 뭔가 공모하고 사기하는 와이어 사기하는 이런 것 또 불법 외국인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거 이거 알면서 이게 이제 willingly, intentionally 이게 김창준 전 그 의원이 뭐 알면서 이런 것을 했다 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을 때 나는 아니야 하고 끝까지 버티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싸우다가 결국은 재선이 안 된 거잖아요. 증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에릭 아담스는 증거는 확보를 한 겁니다. 연방 기소를 할 때 보면은. 근데 본인은 일단 지금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죄로 만약에 판결을 받으면 공모 혐의만으로도 5년 선거 기부금을 다른 외국인에게 받아서 중간에 이제 좀 세탁을 조금 했는가 봅니다. 그런 혐의로 5년 또 이 와이어 사기 20년 그리고
이제 받지 못할 사람에게 선거 기금을 받은 이것은 또 매칭 펀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커요. 보니까 한 $10,000 정도 매칭 펀드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주장입니다. 검찰 측의 주장.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이렇게 얽히면서 본인이 인구 900만 명이나 있는 시의 시장이니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 여러 자리에 뭐 예를 들어 보건국의 누구, 뭐 심지어 뭐 학교의 뭐 교장이라든가 모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조사받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이런 식으로 연루가 돼서 뭐 사임을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뉴욕의 그 시의 그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시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단 지금으로서는 내쫓지 못한답니다.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의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캐시 호컬 뉴욕의 주지사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판단을 하면은 그를 이제 사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제 그 뒤 후임자도 이미 다 그건 오로메리컬리 정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뉴욕의 주지사가 그런 일을 거의 안 한답니다. 이것은 어떤 그 개입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야 이렇게 스캔들이 있으면 뉴욕 시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걱정은 하지만 뉴욕의 주지사의 전통으로는 꼭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것에도 그 본인이 이 같은 권한을 뉴욕의 그 주지사들이 잘 안 쓴답니다. 안 쓰는데 이건요, 그러니까 해임 권한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 루즈벨트 그 대통령이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욕 주지사였었던 적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런 어떤 사람 부정부패와 연관돼서 뇌물 스캔들 이거 어떡하는가 이거 내가 뭐 이거 해임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본인이 사임을 해버렸거든요. 마치 리처드 닉슨의 사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에릭 아담스가 이거 절대로 아니야 이거 나에 대한 타겟팅한 수사야라고 얘기를 하고 버티니까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기 때문에 캐티 호컬 그 주지사가 어떻게 할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Maybe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 왜 저렇게 부패했어? 부패했잖아. 지금 민주당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주지사 선거에 나가는 그 부지사를 아주 이상한 소리를 그 포르노 사이트에다가 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아니 지들도 단속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Maybe 카멜라 해리스가 압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길어지면 민주당이 정말 썩었어. 뉴욕이 아무리 썩었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소수인종까지 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소수인종 시장 시켜놨더니 저게 뭐야 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루디 줄리아니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2020년도 대선 결과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혐의로 뭐 또 다른 사건 또 있어요. 이 가짜 그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아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허리케인을 뒷부분으로 옮기고요. 해서 다음 달에는 애리조나에서도 막 가짜 선거인단 만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주의 그 선거 관련 거기도 이제 그 뭐 피고이기도 하고요. 해서 지금 그 루디 줄리안이 그 뉴욕 시장 한번 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 끝나고 나서 시장 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지만 9.11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딱 뭉쳐져서 우아하게 은퇴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뭐 터키 같은데 터키가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어떤 부정부패와 연관된 고리로도 많이 비춰지거든요. 터키 같은데 이런 데 사람들 막 변호하고 독재자들 변호하고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번 건 이번에 다 까먹게 생겼어요.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는 루디 줄리아니가 뭐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할 것 같다. 본인 도와주는 개인 변호사로 일하다가 했을 때는 돈도 좀 모아주고 했어요. 말하려고 해서 기금 모금 같은 거 하고. 근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막 $100,000짜리 시계도 팔고 뭐도 팔고 그 이후에 뭐 4억 5천만 달러 벌금형도 받고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루디 줄리아니도 뭐 재산을 다 날리게 돼 있는 지금 그런 형편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라도 그냥 수그러들지 않고 가짜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하얀 거짓말도 있고 거짓말도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짜로 속여서 돈 버는 인간들 저 너무 싫어하거든요. 여기에서 뉴스맥스와 스마트 매트릭스의 이 재판, 며칠 있으면 재판 열릴 과정이었고 변호인단이 지금 선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와 똑같이 뭐 이거 뭐 모링 머신이 조작을 했어. 머신이 이런 식으로 뉴스맥스가 엄청나게 원아메리카 네트워크와 팍스 뉴스와 공동적으로 아주 삼파전을 벌이면서 했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스마트 매트릭스라는 데서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명예훼손이다. 결국은요. 본인들이 죄가 없으면 이걸 왜 중단하고 합의를 합니까? 돈 주면서 합의를 어저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매틱 그 대변인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우리 그 스마트매틱은 그 가해자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얼마에 합의하기로 했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아메리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에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그 보링 머신 이 기술 회사와 명예훼손 소송 이제 합의하고 돈 주기로 하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스맥스도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있잖아요. 박스가 가짜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뭐 소송당해서 거의 8억 달러를 물어줬던 그 소송이 내년 4월 달에 재판이 있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일들. 그리고 그러면 뉴스맥스가 트럼프 때 엄청 컸어요. 아무도 몰랐던 데를 백악관에 막 좋은 자리를 주고 해서 엄청 크니까 거기에 또 부응하려고 또 트럼프를 뒤로 해서 장사 좀 해보려고 거짓말을 엄청 뿌렸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6월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에 상장할 것이라고 6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상장 자격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팍스도 끝난 게 아니에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는 끝났지만 이번에 뉴스맥스가 합의를 한 그 스마트매틱과 27억 달러 규모의 명예소송 내년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27억 달러입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8억 달러를 물어줬는데 여기 27억 달러짜리 재판. 저는 뉴스 매체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벌려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팍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보도했다.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팍스는 조금 조심하죠. 뉴스맥스와 원아메리카 네트워크보다는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맥스나 원아메리카 네트워크는 이제 팍스와 후발주자로 경쟁해야지 되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2,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GDP가 성장률이 3%였다고 하거든요. 1, 4분기 때 1.6%니까 조금 오른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제조업인데 이게 이제 내구재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구재가 아닌 비내구재 제조업, 금융, 헬스케어 분야가 이 GDP 성장률에 좀 큰 힘을 보탰답니다. 헬스케어는 한동안 갈 것 같죠. 그에 비해서 조금 이제 부진했었던 부분은 식품 서비스, 뭐 식당업 같은 데 되겠네요. 교육 서비스, 또 광업 이런 것들이 조금 GDP를 좀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층, 미들 클래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벌어야 중간층이라고 해? 왜냐하면 선거철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중간층이에요. 해리스 후보 특히 얼마나 중간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미들 클래스가 한 52%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미국의 뭐 센서스 등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좀 저소득층이 28%, 그리고 상위가 이제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19%, 반 정도가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들 클래스인가요? 퓨 리서치사.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계산하는 거. 퓨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람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이 중산층 그 미들 클래스에서 살고 있는데 이 퓨 리서치는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2022년도 한 56,600달러에서 169,800달러 사이를 버는 가정으로 정리합니다. 왜 이 범위가 이렇게 크냐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뭐 오하이오 어디라든가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서 사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는요 2024년도 가장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은 한 그 6만 800달러 정도에서 18만 2천 달러 이 정도가 이제 중산층이다라고 했거든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혼자 사신다면 3만 달러 정도는 벌어야지 알콩 같은데 이제 그 미들 클래스 여기서 이제 어퍼 상류층이 되고 싶으면 세금 내기 전에 9만 달러는 벌어야지 되고 가족이 만약에 4명이라면 이 미들 클래스가 한 뭐 6만 달러 정도로 조정이 된다는 건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요. 이게 이 미들 클래스를 아니 이건 너무 샌프란시스코도 하기는 뭐 또 싼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요. 3만 8천 달러에서 11만 5천 달러 4인 가족으로는 7만 7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 이건 아마 뒤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샌호세가요. 이 그 미들 클래스가 가장 작대요. 42% 보통 52%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어퍼 클래스가 상류층이 많으니까 41%가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워싱턴주 한번 볼까요? 올림피아 이 중산층 미들 클래스가 66%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소득 격차가 그다지 많지 않는 곳이 되겠네요. 그리고 20%가 저소득층, 14%가 고소득층, 어퍼 클래스 이 정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생활비 대비 뭐 또 렌트비 대비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뉴스가 이렇다니까요. 특히 이제 이런 이슈는 시장 조금 비교적 앞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그 플로리다, 조지아, 캐롤라이나, 뭐 버지니아까지의 이 허리케인 지금은 뭐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다고 하고 뭐 한 허리케인 원 정도요. 그 정도로 됐다고 하고 조지아주 그쪽에 내륙 이쪽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큰 획만 전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 어제 이제 플로리다주에 살고 계신 분들 수백만 명이 전기도 끊겼다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플로리다와 조지아주에서 사망자들이 나왔고 적어도 3명 이상 조지아주에서 오히려 그 토네이도에 갇혀서 2분이 숨지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의 기록보다 막 파고도 2피트 정도 높았고 뭐 20피트까지 되던 그런 때도 있었고 완전히 그 플로리다 남부 끝에서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쪽까지 막 물에 잠긴 곳이 엄청 많잖아요. 산사태 같은 것도 나겠죠. 이런 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비상식량 뭐 지진 날 때 대비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뭐 지역 방송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고요. 대통령이 뭐 그 플로리다, 조지아 또 엘라바마도 포함시켜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를 전부 비상 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버지니아도 주 차원에서 비상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폭풍 해일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제 막 그 허리케인이 해안에 접근을 하면 그 허리케인의 힘이 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육지로 이제 내다 붓는 거죠. 그 육지로 내다 붓는데 게다 대고 막 기압까지 그 변동이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보트, 뭐 버스, 자동차 전부 떠내려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건물 같은 것도 딱 그냥 쪼개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막 던지는 수준인 것 같아요. 보트 같은 것은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아직은 그쪽에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뭐 하루 이틀 연기를 하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유엔 총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주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 지금 레바논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헤즈볼라 그 민병 그런 그 어떤 그 단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헤즈볼라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헤즈볼라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본부를 공격을 했답니다. 공습을 해서 막 시뻘건 불과 연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프랑스, 유럽이 얘기하는 3주일 동안 21일 동안의 휴전 이걸 완전히 그 벤자민 네탄야후가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이거예요. 아니 거기 북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공격받고 그 더군다나 테러 그룹이라고 딱 그 지정을 받은 그런 그룹이
완전히 가만히 있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레바논 사람들이 이번 주 들어서 700명 이상이 숨졌는데 참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범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헤즈볼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경제 당연히 그 파괴가 되겠죠. 지금 이것을 이란조차도 조금 경계하는 것 같거든요. 더 전면적으로 퍼지는 이런 것을. 헤즈볼라는 가자의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이 그 뭐죠? 휴전 협상을 하면은 우리 여기서 전쟁 끝내자라고 하는데 벤자민 네탄야후가 그럴 뜻을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레바논 헤즈볼라를 잡는다고 지상 침공을 이스라엘이 한다고 하면 꼭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지상 침공해서 군인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헤즈볼라는요 자국 영토에서 레바논에서 아주 잘 무장하고 단련됐는데 그렇게 적과 붙게 되는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